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6학년도 수시 정시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1년 동안도 수시와 정시를 지도하면서 정시 컨설팅을 지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깨닫고 느낀 것들, 그리고 지금 2028학년도에 수능이 개편되는, 대입 전체가 개편되는 이 틀에서 지금 2027학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고1, 고2, 또 10학년, 11학년, 또 우리 고3,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다른 강의를 또 말씀을 드릴 때는 지금 수능이 100분이 80에서 8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입시 전략까지 제가 이번 입시를 하며 또 1년간 느낀 부분을 이 느낀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2028학년도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강의에서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도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정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2028학년도부터는 정보보다도 입시에 한국 대입에 개편되는 구조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가 결국은 판단의 밑거름이 되고 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보면서 제 신문 보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이죠. 근데 이제 2040학년도가 되면 수능이 폐지가 되는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기사가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2028학년도 대입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 강의는 2028학년도 대입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국제학교 해외고 첫 번째 강의에서는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국내 의대나 국내 대입을 준비할 때 추시체제, 정시체제를 통한 수시체제, 수시체제를 통한 정시체제 자체가 대입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국내에 무엇을 어떻게 했던 것을 이제는 재편하고 재편도 중요하지만 구조를 입시 변화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학생만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세 강에 걸쳐서 나눠서 국제학교 해외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는 전달이 될 것 같고요. 먼저 좀 볼게요. 2028년도 대입 개선부터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논술형 평가가 확대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국제학교 학부모님들한테는 이건 해당이 안 되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외고나 국제고로 보내는 건 아니니까. 자, 이제 보면 무엇이 중요하냐? 우선은 내신 평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등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됩니다.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이 전환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 자, 정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보는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근데 성공하는 학부모와 아닌 학부모, 성공하는 학생과 아닌 학생의 그 아주 찰나를 결정짓는 그 한 부분은 딱 하나예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도 또 느꼈습니다. 붙는 아이와 떨어지는 아이의 아주 절대적인 그 갈림길은 판단이에요. 정보를 갖고 어떻게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진로나 융합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진로나 융합 선택 과목은 내용이다. 지금 2028학년도로 가는 지금의 길목에서도 생계부나 혹은 생계부 대체서식, 생계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용이 중요하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구조를, 입시가 변하는 구조의 판단을 갖추셔야 되냐면, 내용을 어떻게 어떤 구조에서 입학사항관들이 합격하는 관점에 맞게 그 맞는 내용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선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대로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한테 학생을 맡기셔야 돼요. 자, 볼게요. 수능은 통합형 수능 과목 체제가 오지선다형 문항 중심 수능에서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로 병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전형 구조. 수시, 정시가 분리됩니다. 뭐 분리는 지금도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정시, 수시 위주 선발 비율 폐지가 되면서 수능 위주, 정시가 30에서 40%로 이제 더 삭감이 되고 줄어들겠죠.
가장 중요한 거, 내용과 연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학별 평가가 주요 대학, 국어 유형별,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확대가 됩니다. 대학별 고사가 확대가 된다는 건 대학별 고사는 면접인데 이 면접은 논술하고는 다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기부나 생기부 대체 서식에 들어가는 그 내용, 생기부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진로나 융합 선택 과목을 통해서 이 내용이 결국 면접하고 연관되는데 면접이 더 강화된다는 말은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면접학원에 가서 2개월, 3개월간 달달 외워서 볼 수 있는 면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MMI 의대 면접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MMI 면접은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 제시문을 읽고 내가 생기부에 있는 내용으로 공부한 내 컨텐츠를 내가 진로나 융합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을 갖고 공부한 고교학점제 안에서의 내 컨텐츠를 갖고 그 제시문에 녹여서 내 전공의 방향대로 내가 준비한 의대면 의대도 일반 의사가 있고 내가 생각한 의사가 있고 내가 정한 그 카테고리의 방향대로 제시문을 내가 분석해서 그 안에 내 컨텐츠, 생계부나 생계부 대처석에 있는 내용들이 녹아 들어가서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선 트렌드를 보세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기별로 지금 12월 가고 있고 1월 되고 있고 곧 있으면 2월 옵니다. 이 시기별로 준비가 안 되면 사실상 입학사원관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로 대학 가는 게 힘듭니다. 하물며 높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좋은 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시기별로 준비할 게 있어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뭘 준비해야 되냐? 생계부의 가닥을 지금은 잡아야 될 때입니다. 자, 2034학년도가 되면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되면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보셔야 돼요.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됩니다. 평가 공정성 및 신뢰도 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 확대, 절대평가가 전환되면서 수능의 대입 영향이 축소됩니다. 여기서의 2038학년도의 트렌드는 한국 입시가 가는 트렌드는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나왔던 2040학년도 대입이 되면 수능이 폐지가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신 절대평가, 내신이 절대평가된다는 건 내신의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신이 절대평가가 된다 그러면 2028학년도 대입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진로 융합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그랬죠. 내신이 절대평가가 안착되고 절대평가로 가겠다는 시나리오가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결국은 절대평가라는 얘기는 첫 번째, 변별력이 없어진다.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절대평가가 되면 생계부나 뭐 생계부 대체 서식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생계부의 내용이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절대평가기 때문에 아이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갖고 컨텐츠를 갖고 생계부의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유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의 탐구력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갖고 그것이 3년간, 2년 반 동안 생기부에 잘 안착이 돼야 되고 정착이 돼야 되고 시기별로 맞게 서사를 그리면서 탐구의 깊이가 깊어지는 방향을 그리면서 학생이 이것을 고민해가는 방향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잘 입학사원관들에게 설명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지면서 그것이 논술과 면접과 연관되는 논술형 평가가 안착돼요. 논술도 지금의 논술하고는 달라집니다. 지금의 논술은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의 수능도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문제푸는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수능과 지금의 논술인데 여기서의 논술은 바칼로리아 논술입니다. 굉장히 원형을 물어보는 경험으로 그 문제를 내가 평소에 깊게 사고해 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은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게 이게 지금의 한국 입시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어가 어려웠다. 지금 대부분 아직까지도 수학에 굉장히 목을 매시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수능으로 넘어가면서 100분이 80에서 85% 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조금 국제학교 또 해외고 요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학이라는 구간은 더 이상 불변이 어떤 기대 이상의 것을 보기가 힘든 구간이 수학의 구간이에요. 수학은
내가 점수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구간이 수학이고 수학에서의 나이스한 어떤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국어는 요번에도 요번 작년 국어는 좀 쉬웠고 재작년 국어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에는 의대생들이 간다고 의대 제한이 지석이 굉장히 자석이 많아졌죠. 근데 재작년에는 그렇지 않았고 올해 역시 의대 자석이 재작년처럼 돌아온 그런 해입니다. 그랬을 때 분석은 수능이라는 건 도미노처럼 쭉 이렇게 줄 서서 성적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걸 봐야 그것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서울에 있는 의대나 인서울권 대학의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국어라는 과목은 굉장히 중요해진 게 문제를 한 문제 더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어적인 교과의 사유를 통해서 이제 2018학년도, 3학년도, 40학년도로 가는 서술형 논구술에 이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핵심적인 사고력을 국어를 통해서 기를 수가 있다는 거죠. 국어는,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의 의미를 지금은 수능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는 수능을 보진 않을 거잖아요. 수능이 안 들어가는 100%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로 3년 동안 생계부를 잘 우리가 준비해서 국내에 있는 의대와 국내에 있는 서울대 등등의 상위권 대학을 보낼 건데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좀 우리 국제학교 해외 학생들을 학부모님들한테는 수능을 설명을 안 드린다 해도 그 국어적인 사고력 다시 말하면 IB나 AP에서 얻는 그 사고력을 자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한국이 변하는 대입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키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갖고 좀 다른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설명입니다. 자, 이 영상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학교 해외고에서 국내 대학을 의대나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서울권에 있는 국내 대학을 보는 학부모님들이 지금 12월 시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입시는 구조고 시기가 중요하고 그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많이는 못 찍어도 매 해마다 그 계열에 맞는 것들을 한두 편은 꼭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내가 놓쳤다 그러면 정말로 1년, 2년, 3년의 어떤 농사를 지었을 때 실패 확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그 구조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보면 우선 실패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2026학년도 입시를 하면서 제가 또 깨닫고 배우고 느끼고 또 결과를 얻었던 부분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국제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좀 얘기 말씀을 나눠보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국제학교니까 지금 2028학년대 수능이, 그러니까 결과만 보시는 거예요. 수능이 줄어드니까, 줄어든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의 어떤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제학교 B나 IB 구조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지역을 중심으로 IB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2028학년도에 바뀌는 입시를 제가 가만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수능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의 입시 구조가 바뀌는 걸 잘 보셔야 되잖아요. 대학을 보내시려면. 수능 구조에서 지금 선택 과목이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 애가 더 유리하겠다. 정시의 변별력이 절면 국제학교가 더 강점이겠다.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어떤 그 세미나나 모임에 가서 이렇게 참석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학교에 다니면 국제학교에서 한국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국내 생계부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국제학교가 인가된 학교니까. 인가되지 않은 학교는 생계부 대체허식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의대 정도를 가려면 생계부를 3년에 걸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을 올 때는 인가된 국제학교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계부를 만드니 못 만드니 뭐 그 안에서 이거는 우선 제쳐두고 생계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생계부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생계부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설명한 것도 있고 또 다시 2028학년도를 향해서 가는 지금 시점에서 또 다시 좀 재정립해서 구조라는 핵심 개념 안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우선 첫 강의 잘 보시면
국제학교가 국내대를 갈 수 있는 매우 좋은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학부모님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국제학교 정도의 커리큘럼을 배우면 AP가 됐던 IB가 됐던 입학사항관들은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할 때 일반적인 교과를 하지 않은, 물론 지금 교부학점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많은 걸 풀어놓겠지만 그래도 국제학교에서 배우는 것만큼 따라가기는 사실상 그 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제학교 학생들한테는 더 엄격하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어디서도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유도가 높았던 한국의 입시 체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만큼 더 착오력과 할 거리가 많았던 높았던 환경에서 입학사항관들이 보는 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본질이 있어요. 아까 내용을 어떻게 만드냐? 그 내용이 면접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말씀을 드렸죠. 자, 입학사항관들이 보는 구조적인 핵심은 이 학생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강하게 묻습니다. 이 학교를 다녔을까? 이 학교에서 뭔가를 배웠을까 보다 먼저는 이 생계부에서 IB에서 AP에서 이 학생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좀 잘 받아서 혹은 잘 저장을 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과목을 골랐는지, 왜 이 활동을 했는지, 왜 이 전공인지 이런 루트를 들으면서 IB 루트와 AP 루트가 있다 그러면 이런 루트를 들으면서 왜 이 전공으로 의대에 이 전공으로 우리 학교에 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과 지금 생계부를 펴보시고 생계부가 없다 그러면 생계부 대체서식을 펴보시고 해외고 학생들은 보시고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국제학교 출신과 해외고 출신이 강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국제학교나 해외고뿐만이 아니라 국제고도 마찬가지고 특목고도 마찬가지고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전공을 선택할 때 이 과목들을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이 과목들을 들었는지에 대한 서사가 의미가 전공과 연결돼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IB만 죄다 들었다, AP만 죄다 들었다. 이렇게 그냥 어떤 과목별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지금 12월에서 1월에 해야 될 건 일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사고,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목을 들을 때 우리 학교에 있는 이 과목이 왜 내가 이 대학의 학과를 가는데 어떤 연관성과 성장의 구조를 나에게 줄 것인가를 서사할 수 있는 구조적 패턴과 패러다임에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패 구조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나 해외고 학생들하고 또 많이 얘기를 나눠보면 내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런 대회도 많이 나갔고 저런 대회도 많이 나갔고 그래서 굉장히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한테 배웠던, 저한테, 저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가 다른 데서 하다가, 이제 결과가 안 나와서, 저한테 다시 이렇게 재수생으로 와서 저하고 했던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선생님, 결과는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해외고에서 카이스트를 지원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특기자 전형으로 넣었는데 결과가 굉장히 화려한데 왜 그 결과에 대한 합격 여부는 뭐 생각처럼 나오지가 않는가? AP도 많이 했고 IB 점수도 좋아요. 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됩니다? 이 질문이 나온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숲을 보고 구조를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하나 그 작은 거 하나하나에 그렇게 이제 굉장히 시간과 시기를 많이 겪어 오신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경험의 양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남겼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입학사관관들한테 서사하고 재시문 면접을 통해서 그 재시문에 대한 걸 나의 의견을 얹어서 내 걸로 그 면접 대학교고사장에 가서 생계부를 통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프로젝트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2026학년도, 7학년도를 준비해가는 지금 2028학년도로 가는 한국의 큰 대입배틀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선택의 책임 구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은 내가 스스로
IB나 AP나 내가 자사고에서 어떤 고교학점대에서 어떤 과목을 들을 때 이 과목을 들은 나의 선택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은 뭐 저도 말씀을 드렸고 이미 국제학교 해외고를 다니는 우리 학부모님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8학년도 위에는 프로젝트라는 말보다는 사정관이 왜, 입학사정관이 누가 이 문제를 정했는가.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정했는가. 두 번째, 왜 이 문제를 했는가. 세 번째, 어디까지 학생이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실질적으로. 네 번째, 무엇을 하는 과정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등등 같은 스펙이 아니라 그 내용의 과정들을 서사의 구조로서 이해할 수 있게 잘 입학사항관들에게 생계부라고 하는 서류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계부로 보여준 내용이 그대로 대학 측에서 요구하는 사고방식에 맞는 재시분 면접에 녹아져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얘기들을 입학사항관들이 생계부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을 정도의 본인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절대 국내 의대, 뭐 서울권에 있는 서울대 최상위 대학들을 가기가 힘들다는 거고, 지금은 그것이 최상위권 대학에 국한됐지만 앞으로 2028학년도, 2033학년도, 2040학년도로 갈수록 이런 구조가 학생의 머릿속에 짜여져 있지 않고 생계부 안에 짜여져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대학 가는 구조에서는 대학 가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028학년도 이후 입시 구조를 가장 냉정하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가 국제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유명한 대학도 다니면서 의대도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 있는 유명 대학의 커리큘럼과 준비하는 방법과 한국의 의대를 준비하는 방법은 서로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분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계부를 봤을 때 생계부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태도가 무슨 어떻게 태도가 생기부에서 읽혀집니까? 왜냐하면 자유도의 선택의 자유가 컸던 만큼 거기서 요구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한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이 학생의 깨달음과 얻는 결과, 비록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국 대학의 의대에 어떤 전공을 오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 속에서의 이 학생의 실패감, 이 학생의 성공감이 결국은 선택의 자유도를 책임지는 여러분들의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에는 이거를 해서 해외에 있는 대학도 통용이 되고 이걸 해서 국내에 있는 대학도 통용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의 대학의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내에 있는 의대 입시만의 전문성을 갖고 그걸 통해서 내용 서사를 길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두 마리의 조끼를 쫓겠다도 물론 나쁜 전략은 아직까지 아니겠지만 그만큼 두 마리의 조끼를 쫓는 만큼 실패도 그만큼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켰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도 하나는 되겠지가 아니라 한국 입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미와 그 안에서의 시행 방향과 그 안에서의 학생의 논리 구조를 면접을 통해서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 한국 입시의 내용과 외국 입시의 아이비리그의 내용이 이 점에서 차별점을 갖고 정말 한국 입시만을 위한 노력을 시기별로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는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에게 기회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택을 설명할 수 있고 그 설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생기고 그런 구조가 남는 학생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시 방향이 수능이 많이 격감됐으니까 이제는 수능을 공부하지 않아도 대학 갔으니 우리가 더 많이 유리해졌다가 아니라 그만큼 최상위 포지션에서 최상의 대학을 가는 학생들한테 원하는 그런 그림과 구조 자체가 대학 입시에서는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고등학교에서 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의 구조를 잡고 그걸 통해서 입학사원관들에게 출문이 내가 한 내용들을 또 내가 만들어간 내용들을
또 내가 AP나 IB를 통해서 국내 대회에 오기 위해서 했던 나만의 고민들을 잘 정제된 대학의 언어로서 입학사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생기부라는 3년에 걸친 서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류를 통해서 내가 면접으로서 내가 정리되어 있는 나의 경험들을 나의 관점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구조가 갖춰졌을 때 우리 학생들은 해외고 국제학교, 특히 국제학교에서 생계부를 만들어 갔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대와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대학 입시 흐름이 이렇다. 그리고 그동안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12월, 1월, 2월 달에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잘못해서 뭔가를 많이는 해도 그 판단을 잘못해서 여기서 실족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학에서 원하는 한국 대학의 입시 언어를 잘 구조적으로 판단을 못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2월에 해야 될 건 첫 번째, 자, 따라해 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한국 입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걸 왜 했는가? 누가 정했는가? 두 번째, 내가 이걸 하면서 얻은 게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걸 더 개발해 갈 수 있을까? 네 번째,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다음 강의에 드릴 거예요. 이것과 연결되는 다음 서사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을 입학사관들한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에도 80에서 85% 정식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답답했던 건 뭐냐. 물론 국제학교 학생들한테 정식 컨설팅은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점수만 맞기 위해서 한 점이라도 더 좋은 대학만 가기 위해서 내가 그 대학을 갔을 때 어떤 공부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이 전공을 통해서 이끌어가겠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한 점, 2점 모자라는 그 나의 그 점수 100분위를 커버할 수 있는 더 난이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 노력을 해서 어떤 전공에 대한 생각 없이 대학만 넣는다. 그러고 나서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할 수 있는 뭔가의 준비성이 안 갖춰 있는 학생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학생의 인생이 젊은 학생이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굉장히 좀 선생 입장에서는 조언을 많이 주고 싶었다.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한국 입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학생들도 제가 그건 다시 찍어서 영상을 하겠지만 그런 학생들도 잘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대안점이 고1 때부터 갖춰졌을 때 그리고 지금은 수능도 결국은 대학의 입시 과목을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고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느끼면서 또 이 강의도 찍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별로 구조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제가 그럼 그 구조의 판단력을 어떻게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지 다음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중지하고요. 자, 같이 보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영상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첫 번째 강에서 2028학년부터 변하는 한국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조의 전략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첫 번째 강의를 들으셨을 때, 그래서 어쨌든 의미가 어떻게까지 선생님이 말했던, 권현 선생님이 말했던 의미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나 보다라고 설명을 또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첫 번째 정해서 누가 했는가, 무엇을 왜 했는가,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통해 내가 느낀 거를 어떻게 재신문 면접에 녹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시기별로 정확하게 1월부터 그 다음에 뭐 3월까지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그것이 성장해 가는 내 전공에 맞게 생계부 안에 국내 입시를 할 때 국내 입시의 생계부 안에 그것이 전략적으로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과 서사가. 자, 이제 보면 또 다시 화면을 공유하면서 두 번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첫 번째 설명했던 말씀 또 나오면 2028학년도 대입은 이렇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이다. 근데 걔가 중요한 것은 뭐냐? 대학별 교과서가 평가됩니다. 모든 대학으로 평가가 넘어가고 더 높아집니다. 그동안은 주요 상위 대학의 MRI 의대 면접에 국한되던 대학별 교사 문제 유형이 매우 많은 대학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 유형 자체가 생계부를 기반으로 한 그 안에서의 제시문 문점 유형이 많이 나오고 그 안에서 아예 사고를 묻는 논리적인 문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논술처럼 어떤 거 해놓은 거 없이 가서 그 자리에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3년의 기록이 생계부 안에 제대로 그 내용으로 가는 기록들이 있어야 그것이 결국은 대학 측에 전달이 되고 면접 문제로서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33년이 되면 이렇게 서술형 농구술의 형태가 확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수능의 대입 영향이 축소가 되고 2040년도에는 수능이 폐지되는 수준을 밟겠다. 자, 그럼 이제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이것이 어떻게 누가 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무엇을 이루었으며 이 내용이 어떤 실패 구조를 갖고 있고, 혹은 이 내용이 어떤 성공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것이 AP와 IB와 맞물려서 나만이 내용이 더 잘 효과적으로 국제학교를 다녀가 아니라 국제학교를 다님에도 그 다닐 수 있는 그 환경을 잘 내가 활용했다는 것을 국내 의대나 국내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비리그와는 또 다른 전략으로 내용으로 이 산계부를 만들어 갔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과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야 된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걸 간과하고 갔다면 기본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과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겠죠. 누가 이 문제를 정했는가? 왜 이 문제였는가? 어디까지 해결했는가? 무엇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는가? 무엇을 통해서 앞으로 더 보여줄 거에 연결고리는 어떻게 연결해 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생기부의 내용이고 국내 대학 입시는 생기부의 서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그렇게 변한다는 거야. 뭐 정보가 넘쳐나니까 뭐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그런 정보는 주변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과,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과 이 정보를 꺼내서 실제 우리 아이한테 적용시켜서 한 습대, 투습대 가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안정감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고가의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아이 좀 더 기다려 보지. 우리 아이 아직 방향도 안 정했는데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방향을 아직 안 정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제 요거 끝나면 또 빨리 수능 강의 준비한 아이들한테 이번에 정시 100분이 80에서 85% 들어간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학생들도 뭐가 문제냐? 그거보다 100분위가 더 잘 나온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뭐 머리도 좋고 학습 환경도 좋았고 부모님의 어떤 지원도 다 중요하겠지만 마음가짐이에요. 뭐냐? 내가 정시로 이 대학에 이 학과를 왜 갔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수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아닌데도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가짐이 있어요. 이 아이들하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냐? 전략적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수능에서 물론 수능에서 수시처럼 어떤 내용이 막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에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나중에 점수가 나왔을 때 그 점수에 맞게 대학을 설정한다고 해도 정시에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판별 폭이 데이터와 만나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 있는 아이들은 제가 열심히 반수만 했던 열심히 수능만 준비했던 일단 점수가 나오면 점수에 맞춰가는데 이 아이들의 어떤 존재 조건은 딱 하나죠. 대학의 색깔. 그래서 내가 꼬라비로 들어가도 과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 대학의 색깔만 맞춰 가겠다는데 그게 예전에는 우리 때는 가능했던 얘기지만 지금 보면 너무나 데이터가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 있고 저런 데이터 100분위 데이터 있고 그다음에 등급 데이터 있고 또 작년 재작년 3개년 4개년간에 100분위 10% 확률로 들어간 아이들 50% 컷으로 들어간 아이들
그러면 가나 다군 세 번 쓸 때 다 옮겨 다녀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죠. 왜냐하면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분석하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아이한테 덮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대학의 색깔이니까 내 점수보다 조금 모자라서 이 대학에 정말 마지막 꼬라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대학에는 갔어요. 최상위 내가 생각하는 대학이. 각자에게 점수에 맞게. 근데 그 대학에 들어갔더니 뭐를 몰랐냐? 전공과 적성은 전혀 생각을 못했다. 에이, 또 재수해야겠다. 근데 젊은 아이들한테 1, 2년 재수라는 건, 뭐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1, 2년 재수라는 거는 굉장히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세상은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버리면 성공의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조금만 지금 시점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방향성만 잡아줘도 정시로 가나 수시로 가나, 특히 수시는 더 중요하겠지만, 헤매지 않을 것을 이것이 잘 쌓이고 쌓여서 아이 것이 되고, 아이 생기부가 되고, 아이 생기부 대체서식이 되고, 아이 면접거리가 되고, 아이 연구가 되고, 아이 거가 될 건데,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이거 하나 못 해줘서, 못 잡아줘서, 아이는 갈팡질팡하다가 또 열심히 재수하고, 대학을 들어갔지만, 그 대학의 학과는 선택하지 못하고, 대학은 좋지만, 학과가 안 맞아서 또 재수를 해야 돼서, 삼수, 사수를 해야 되는 아이들도 꽤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대학 가서 전공을 찾겠다 해서 무전공 전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했던 아이들과 그렇지 않던 아이들하고 3, 4년 그 젊었을 때 갭은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한 캡으로서, 기관으로서 아이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케어하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건 1월 달, 12월 달 딱딱 맞춰서 커리큘럼에 맞춰서 또 정시에 맞는 아이가 있고 수시에 맞는 아이가 있고. 근데 2028학년도 가면서 2029학년도, 30학년도도 가면 2030학년도로 가면서 정시와 수시의 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정시는 그냥 어떤 최저 등급처럼 돼버리고 수시에서 많이 정시를 봐도 생계부 내용을 잘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은 생계부 내용의 레파토리가 두 개죠. 수시 레파토리가 있고 하나는 정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시를 봐도 앞으로 정시에서도 수능 생계부, 학생부 생계부가 들어가는 대학들이 많아질 테니까 수시처럼 깊게는 못 들어가도 내가 정시러지만 이 정도까지는 정시에서 필요한 생계부를 해내야겠다. 이런 것들도 다 전략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고요. 다시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 딱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말했던 그 구간에 있는 구조, 생계부 내용의 서사는 어떻게 만드냐.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저희는 사람의 니즈를 읽게 만들어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해볼까? 그 학생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둘입니다. 한 분은 열정이 엄청 막 과하게. 이거를 학생부 종합전형 그 어떤 구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연구에 너무 꽂힌 거야. 그 연구를 막 깊게 파고가고 싶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을 같이 해주면 좋은 거. 이런 학생이 있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그냥 좀 맡으셨으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착착 하면은 제가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선생님 설명하시는 거 복기해서 제 걸로 만들게요. 두 불입니다. 근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중도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하고 많이 만나니까 의학이 중요하니까 뭐 환경 프로젝트, 그다음에 AI가 이제 중요하니까 AI 프로젝트. 그렇게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이걸 이제 이렇게 딱딱 핵심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저는 이제 서사 구조가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이제 어떤 그 제가 혼자 단독으로 오래 하지만 또 어떤 분야는 또 다른 대학하고도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아마 그쪽에서 뭐 교육회사에서 잘 편집을 해주면 보는데 조금 더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제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니까 제 채널에서 하는 거니까 프로젝트를 할 때 누구나 다 합니다. 비단 권영규, 권현 선생님만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국제학교 루트라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입시를 안 하는 것 같아도 이분들 마음속에는 한 개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두 마리 토끼를 더 잡겠다는 마음의 기본 니즈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렇게 많이 달라지거나 나눠지는 건 아니지. 하지만 이제 국내 입시에서의 어떤
그 아이가 하는 포맷의 어떤 양이나 구간은 조금 아이비리그하고 다르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다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프로젝트라는 건 한정적이 돼 있고 프로젝트를 자칫 잘못하면 다 똑같고 비슷한 프로젝트의 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독창성이라는 게 내용 서사 구조에서 생기부 내용에서 독창성이라는 게 입학사관들한테 보여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생각하는 지금의 방향성. 내가 이걸 막 하고 싶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고 싶고가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 분야에서의 이 사람은 어디가 불편하겠구나.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곤란하겠구나.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니즈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의학이면 의학 산업, 뭐 우리가 공대면 공대, 어떤 AI 산업, 로봇공학, 메카트로닉한 어떤 산업들, 생명공학, 과학에서 이 시장에서 필요한 니즈를 빨리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니즈에 대한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니즈를 읽는 것도 결국은 천재성이 아니고 훈련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어떤 니즈는 감각에서 읽는 게 아니라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뭐 저희 교육과정이 아니라 또 많은 교육과정들을 보면 실제로 뭐 대안학교도 그렇고 보면 뉴스를 요약하거나 보고서를 뭐 이렇게 요약하고 뺏기거나 솔직히 말하면 뺏기는 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것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질문이 나올 수가 없고 필사를 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어떤 폼은 그냥 암기할 수 있겠지만 내 걸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나는 질문을 던지는 힘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A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 있고 그 사람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이 있고 이것은 기술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인식의 문제인지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고 니즈를 갖고 프로젝트를 주제를 잡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전에는 제가 빨리빨리 시간도 없고 이걸 해야 되니까 보통 저한테 오는 학생들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오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두 부류. 하나는 정말 백지 상태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하고 이걸 이제 제가 말한 걸 잘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 아니면 악살이 한번 다 실패하고 본인의 그 여태까지 잘못된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걸 좀 알고 그런데 실패하고 그 학생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 학생은 나이도 있고 이미 서류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히나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의 생기부는 더 이상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만져줄 수가 그 학생이 아닌 동생이 와야 된다고 좀 봐요. 그랬을 때 이제는 이렇게 해서 안 됐구나를 충분히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마음에 대한 자세도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상 현실적인 어떤 그 현장에서 상담할 때는 그거는 뭐 어떤 중요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마음에 대한 자세도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꽂혀서만 오는 아이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4년간 제가 했고 저한테 배운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분야를 덕후처럼 파가지고 카이스나 의대를 대학 합격한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런 상담이 한번 왔었는데 부모님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다 이거는 특기자 전형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기자 전형은 스펙만 갖고 들어가는 전형이면서 그 전형에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를 보지 못하고 그 구조에 맞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다른 가닥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우선은 질문을 낼 수 있는 건데 그래야 서사의 내용들이 학생만의 개성 갖고 달라지니까 그런데 니즈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계부를 쭉 보면 생계부를 보면 일반고 생계부 할 때 과학고 생계부 볼 때 딱 보면 이 아이는 어떤 정보에서부터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가? 아니면 이 아이는 사람의 니즈를 읽을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가가 보입니다. 입학사원관들은 뭘 보냐? 니즈를 먼저 봅니다. 이 학생이 본 문제가 뭐였는가? 그리고 이 학생은 국제학교, 어떤 좋은 커리큘럼, 아니면 뭐 해외고, 어떤 좀 특이한 커리큘럼,
아니면 우리가 검정고시 대안학교 어떤 커리큘럼 아니면 일반고에서도 학종에 대한 컨텐츠가 충분히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 각각의 그 커리큘럼 안에서 이 학생이 해결책을 본인의 니즈를 갖고 이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해결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생계부는 관찰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 관찰합니까? 원래는 선생님이 관찰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관찰이라고 하는 교육 환경의 구조가 잘 대한민국은 정착이 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굉장히 자기 학생 하나하나를 잘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선생님이 계신 것과 비슷하게 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흐르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 관찰은 누가 하냐? 학생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는 것들을 3인칭 시점에서 내가 이 관찰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꽂혀가지고 거기만 해서 박사급 논문을 썼다고 해서 그걸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부족한 건 관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분야를 깊게 파도 어디에 쓸모가 있고 윤곽 분야로 지금의 트렌드에 어떻게 이게 연결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창의적인 학생만의 해결책까지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구에 따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사 구조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그냥 그것은 프로젝트는 스펙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스펙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아이의 주도적인 성장 과정과 의미와 그걸 통해서 아이가 정말로 아이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것은 구조를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언젠가 이 정보를 꺼내 먹으면 되지. 그러다가 이 아이는 늦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심각한 말이지만 성공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내가 단순히 대학이 우리 아이가 떨어졌다는 거 외에 그만큼의 더 그 깊이 있는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전공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대에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내가 겪고 나서 내가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 경제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고 공학 문제는 이렇게 접근했다는 과정 속에서 아이의 프로젝트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성장하는 그 과정에는 니즈의 훈련이라고 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이 했던 같은 활동도 같은 국제학교 안에서 했던 그 같은 활동도 완전히 입학사항과는 다르게 서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옮겨 다니고 뭔가를 많이, 물론 그건 있겠죠. 내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보수적인, 굉장히 국제학교라는 부분도 그렇고, 뭐 자사고도 그렇고, 굉장히 외고도 그렇고, 보수적인 학교잖아요. 근데 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조금 더 두각이 안 나타나. 그래서 아예 판을 바꿔보자.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판을 바꿨으면 그 안에서 최대로 캐올 수 있는 걸 캐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내 의대나 국내 대학을 간 학생들은 10학년 때부터 생계부는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물론 잘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과연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이건 국제학교용 생계부로서 딱 낙인 찍혀지지 않은가. 정말로 순수하게 그 안에 아이의 탐구력의 과정들이 잘 아이의 시점으로 입학사항관들에게 보일 수 있는가를 또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월, 이제 12월 다 갔고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먼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내가 관찰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건 저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물론 길러진 능력이지만 니즈의 관점에서 공부가 되는가. 그리고 이 니즈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능력까지도 내가 경험을 쌓고 생계부 내용에 들어가 있는가를 그 전체적인 대략적인 판을 짤 수 있는 구조의 핵심 영역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수를 하든 뭘 하든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기존의 관찰의 어떤 과정 속에서의 기록들은 국제학교원 생계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제학교원 생계부를 실제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아이가 제주국제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아이가 국내 대학을 가는데 국내 생계부에 대한 폼이 있어야 되는데 폼을 국제학교 생계부라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생계부하고 그 형식이 다르진 않으면 교육 그렇지만 분명히 국제학교 생계부는 이런 제가 1강에서 2강에서 말했던 이런 과정 때문에 구조적인 관계 때문에 국제학교 생계부는 그 안에 읽혀지는 맥락이 일반고하고는 달라야 돼요. 왜냐? 첫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입학사항관들은 국제학교든 해외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일반고보다는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고, 그러면 학교가 브라인드 되는데요? 물론 브라인드 되죠.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은 국제학교인지 특목고인지 해외고인지, 해외고는 물론 생계부가 없지만, 생계부 대체식으로 가지만, 그걸 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맥락이 커졌으면 그 맥락에 맞는 입학사항관들의 기준에 맞는 것들을 해내야 되고 그 안에서 더 창의적인 설계가 됐다면 그 창의적인 설계를 통해서 아이의 내용이 더 커졌어야 되는 거예요. 커진 것은 내면이 더 결실이 있게 단단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디어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 그걸 잘 해낸 아이들은 그 자기가 해낸 걸 갖고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만들어져서 그걸 갖고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 출발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시작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정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게 딱 잘 성장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폭이 높고 재밌습니다. 융합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주제 정하는 방식, 뭐 대회 준비 이런 부분에서 보통 다른 분들은 어떻게 주제를 정하라, 어느 대회를 나가라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는 그거가 중요하지 않고요. 니즈를 먼저 읽고 해석하는 전공에 대한 사유적 응력이 생기면 주제가 보이고 어느 대회가 보이고 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보입니다. 이 연습이 먼저라는 거. 지금 겨울엔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를 중지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관찰에 기록하는 과정들, 결국 지금 다 언어로 향해서 제가 가고 있냐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내용. 다시 더 말하면 2028학년도 이후 달라지는 대학 입시에서의 생계부 서사와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전강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더 선별력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 끊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